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아이를 집에서 키우다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교를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런데 밖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에게 육아 방식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저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보니까 제가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알던 모습과 아주 많이 다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 정도 차이도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생경한 모습이긴 하죠. 하지만 정말 집에서와 바깥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도 존재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차이점이 바로 버릇없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집에서는 매일 울고 짜증 부리며 엄마가 혼내더라도 눈 부릅뜨고 기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던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어머니 우리 땡땡이는 칭찬할 것밖에 없어요. 이런 평가를 받곤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그저 어리둥절합니다. 네. 어떤 차이로 인해서 아이 학교에서는 그리 모범생일 수 있는지 선생님께 너무 여쭙고 싶지만 그렇다고 집에서의 모습을 커밍아웃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럼요. 어색한 미소와 감사 인사만 드린 채 의아함을 가득 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뭐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밖에서까지 못 지내진 않는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럼 이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내 양육 방식의 문제인가? 혹시 우리 아이가 애정결핍이어서 그랬던 건가 싶어서 또 덜컥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요. 아이와 함께 먹으면 좋을 달달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정현경 선생님의 상담도 받고 특별한 선물도 받아가시죠.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일단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밖에서는 멀쩡하게 모범생처럼 막 생활을 하는데 집에만 오면 징징거리는 아이, 뭐 애정결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네, 부모 자녀 간의 애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아이들은 매우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를 우리는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진단명으로 칭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만큼 양육 고민을 할 만큼의 부모님이라면 보통 아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넘쳤으면 넘쳤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육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의 모습이 집 안과 밖에서 크게 차이점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아이의 불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충분히 애정을 줬다면 애정 결핍이 아니라 아이의 불안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왜 더 징징거리는 거예요? 네,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의 모습은요, 단순하게 밤에 유령을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완벽주의적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감이 다 섬세한 친구들 있죠. 작은 소리 잘 듣고 냄새 잘 맡고 맛에도 매우 민감하고 주변 환경 변화 조금만 있어도 금세 알아차리고 옷의 태그나 감촉과 같은 촉각에도 민감한 뭐 그런 모습들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완벽주의적 아이들은요, 실패에 대한 민감도가 무척이나 높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든 잘 해내야 된다는 마음이 그야말로 절박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뭐 성공을 못했어가 아니라 아예 실패다라고 흑백 논리로 생각하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규칙과 규율이 존재하는 외부 단체 생활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곤 해요. 이제 명확한 규칙과 규율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다만 그걸 꼭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쉽게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이기가 쉬워요. 우리도 회사에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집에 와서는 가족들에게 쉽게 짜증내잖아요. 네. 그것과 같은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도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기가 쉬운 아이들인데요. 감각이 예민하면 타인의 작은 표정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칭찬, 긍정적 제스처나 표정 변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아주 세세히 하나하나 다 느끼고 동시에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피드백에는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절박한 마음으로 좋은 피드백을 받으려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규칙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공간이 불안도 높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범생처럼 잘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뭐든지 잘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라서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대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미리 그 정도와 내용이 예상 가능한 것이라면 훨씬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 보실 때 상상해 보시면 누가 언제 온다는 말 없이 속절없이 기다리는 건 단 10분도 어렵지만 확실하게 30분 뒤에 온다, 40분 뒤에 온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시간이 길어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네. 예, 학교나 학원은 시간표도 명확하고 어떨 때 혼나고 어떨 때 칭찬받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확실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7세 고시다 보다 해서 말이 많은 그 어렵기로 유명한 그 학원, 그 학원에도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곤 해요. 이제 그 학원들이 그저 무지막지하게 혼내고 이런 스타일이 보통 아니고요. 몇 점 이상이면 레벨업을 시켜주고 어떤 걸 잘못하면 벌점 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혹독한 시스템일 것 같은데 막상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된 환경을 좀 더 편애하는 불안 예민도가 높은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견디기가 좀 쉬운 공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이해는 되지만 사실 매번 그 짜증을 다 받아주는 건 힘들잖아요. 네, 이 아이들은 보통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신생아 때부터 유달리 민감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키우면서 아이의 비위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아서 이 아이의 울음이 터지지 않게끔 했던 것이 제1의 목표가 되게끔 키워준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되려 그러한 우리의 양육 방식들이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더 약화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짜증을 다 받아내주고 나면 그 아이의 짜증이 줄어드냐? 그럼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운전하다 욕설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운전할 때 기분이 욕설을 안 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기분보다 더 좋게 운전하지는 않거든요. 예, 오히려 짜증은 항상 더 심한 짜증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간 내에서 어디까지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을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자녀가 이제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부모 역시 자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모 역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도 그렇게 감정을 쏟아낸다고 해서 편해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한계 설정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막 미칠 것 같다고 죽어버릴 것 같다고 이런 표현들은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좀 과하다. 그냥 너무 힘들어. 마음 많이 불편했어. 이런 식의 좀 더 순화된 표현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보통은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 정도 강도의 표현을 이용해. 너 이제부터 그거 연습하자라는 안내를 해주세요. 감정 조절이라는 것은 배워나가야 되는 영역이고 또 배워나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이가 불안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좀 깨우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네, 일단 몸에 입력되는 감각 자극의 양과 강도를 파악하셔서 이 부분이 좀 우리 아이가 과한 아이라면 줄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냄새, 촉각, 불빛, 미각 이런 오감에 민감한 아이라면요. 네. 감각을 좀 둔화시키는 것이 불안 처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다 처리할 수 없는 정도의 감각 정보가 뇌를 압도하게 되면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마치 소리와 매캐한 분진 그리고 진동이 가득한 공사장에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모든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감각 정보의 흡수력이 높지만요. 우리 아이가 유독 다른 친구들보다도 그 감각이 민감하다면 최대한 운동을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이 운동을 통해서 감각 처리 과정이 더욱 성숙하게 코팅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외부 자극 처리를 보다 원활히 잘 하게 되면 불안 수준을 경감시키는 것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뭐 언어 표현을 교육을 하고 또 움직임을 많이 늘려서 감각 정보 처리 과정에 성숙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그것은 아이가 상황을 파악하는 인지 체계에 혹시 왜곡은 없는지 확인을 위해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진료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개별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또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을 위한 개인화된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막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아이가 집과 학교 혹은 집과 유치원 이렇게 양 군데서 다 문제를 일으키는 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 군데서라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 아이는 자기 조절 능력의 원칙을 알고 있는 아이고 그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는 아이입니다. 네. 따라서 이 씨앗을 우리는 좀 더 잘 싹트게 도와주는 과정만 있으면 돼요. 이제 오히려 이런 원리 원칙적이고 위험 회피도가 높은 아이들이 지금 키우기는 참 어렵지만요. 다 크고 나면 부모 손이 제일 가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 집 보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견뎌야겠군요. 네, 오늘은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웨스트라이프의 에버그린. 네, 오늘 문자가 많이 오네요. 6298님, 제 딸은 집에서는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웃고 울고 감정 표현을 다 하는데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2달 뒤 첫 돌인데 이 시기에는 다 이런 건가요? 하셨어요. 네, 사연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인저 앵자이어티, 외인 불안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첫돌 무렵이에요. 네. 그래서 안쪽에서는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고 외부에 나가면 불안을 한 것이 그냥 정상 발달을 보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5412님, 고1 딸아이가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밖에서는 열심히 지내는데요. 집에서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위로 언니 오빠가 있는데 제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하셨어요. 네, 여기는 이제 고1이라는 것이 중요한 또 포인트이기도 한데 네. 일단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엄마랑 대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입을 좀 다무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제 어린 시절이 아니라 이렇게 사춘기 이후에는 원래도 이제 독립적인 공간에서의 독립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서 외부에서 나의 그 정체성의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면 조금은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282님, 31개월 여자아이인데요.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한 달째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래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 울지 않고 잘 지내고 규칙도 제일 잘 지킨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밥도 안 먹고 물건도 막 던지는데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에서도 훈육을 좀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이 자녀분 굉장히 섬세하고 영특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31개월은 아직까지 부모랑 이제 분리되는 것들이 원래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그 특히나 3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변경이 되고 아니면 친구들이 변경이 되고 이랬을 때는 뭐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도 가면 이렇게끔 잘 지내는 것은 규칙 준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는 우수한 아이일 가능성이 높고 네. 다만 이제 오감이 조금 섬세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서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집에서 이제 물건을 던지고 이런 행위는 이제 31개월이라면 좀 교육을 해야 되는 나이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도 가능하고 이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아니면 기본식 습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훼손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31개월이라도 아직 어려서 그러지 마시고 조금 습관 교정을 해주시면 좋고 이 불안정하고 힘든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이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놀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781님,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에겐 하루 계획표를 세세하게 짜주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아이에게 너무 강요하는 게 될까요? 하셨어요. 만약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 이상이라 그러면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라 그러면 아이랑 논의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는 이제 엄마가 계획표를 이렇게 짜주면 오히려 네가 생활하는데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네 생각은 어때? 그래서 합의가 되면은 좋은 거고 안 그러면 강요가 되겠죠. 네.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닌 이제 초등학교 중학년 이하 이제 이런 유아기 이제 그다음에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투두리스트 이렇게 하루 계획표를 마련해 주면은 보통은 도움이 되는데 네. 이때 주의하실 거는 하루 계획표를 너무 촘촘하게 짜시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압박감을 주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한 것들 중심으로 청크라고 하죠. 아주 큰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고 아이도 이 계획표에 스스로 능동성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했다 안 했다 동그라미나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은 아이가 함께 참여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자 소개되신 분들 가운데서 두 분에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분에게 선물을 드리면 좋을지 전영경 선생님이 좀 뽑아주세요. 네, 어려운 건데 일단 3명의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심지어 이제 고등학생인 딸아이까지 키우시면 수고 많으신 5412님과 네. 그리고 또 아주 섬세한 아이를 키우시느라 또 여러 애를 쓰고 계신 4282님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세무정 최애 코너에 대한 문자를 받아봤어요. 약간 인기 투표 같은 거였는데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가 좋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8561님이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 한 표 던집니다. 두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도움이 됩니다 하셨고요. 2352님 목요일 우리 아이는 왜 챙겨 듣고 있습니다. 늦깎이 엄마로서 정말 감사한 코너예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앞으로도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애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